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충분히 하향 조정돼야 바닥 통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은 탑다운 관점에서 현재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EPS와 연관성이 높은 미국의 경제 지표로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ISM 제조업 지수 이 두 가지 지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거시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 등 국내 IT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요. 2분기 실적 시즌 통과하면서 주가 그리고 이익의 하향 조정 충분히 낮춰져야 이런 과정들이 거쳐져야 시장은 바닥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크로 악재를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차별적인 비즈니스 요소들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죠. 오늘 어떤 강한 녀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 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함께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 반발 매수, 이정호 전문가 지금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윤겸 전문가 러우 휴전 가능성, 전력 진단 키트주 주목. 네, 시장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시장, 오늘 장 초반부터 많이 들으셨죠? 반발 매수에 대해서 의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오늘 장의 반등이,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제가 반발 매수 이렇게 적었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은 완전히 이제 심리 장세다. 가격이 분명히 싸다.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불안 심리가 잦아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매수 매도의 공방이 아직까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의 심리가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는 차트에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패턴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반등은 아마도 이제 며칠간 계속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반발 매수 정도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반발 매수가 나올 적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느냐를 이제 봐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반등이 나올 쪽에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시장의 눌림 자리 또 시장이 또 하락할 경우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매수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 보니까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좀 그 반등이 좀 나오는 상태고 게임주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 이제 또 이제는 바닥권에 근접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네. 오늘 보면은 이제 카카오 게임주도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은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지금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기술주들은 정말로 낙폭이 크고 밸류도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싸져 있죠. 그래서 아마도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기술주들 반등도 조금 더 탄력 있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 요 근래에 이제 제가 보는 것 중에 제일 좀 인상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바이오 쪽이에요.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 쪽이 보면은 오늘은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근래 시장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쪽이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매물대가 위쪽에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인상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죠. 이게 넘어선다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살살 넘고 있는데요. 탄력이 붙을 여지가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넘게 되면은 바이오 전반적으로 섹터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건설 건자재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잘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일단은 5일선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가령 이제 58,000원 위쪽에서 종가가 안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호전이 될 겁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5일선을 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58,000원에 삼성전자 종가 안착이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시장만 볼 게 아니라 미국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S&P 500을 보게 되면 어제는 쉬었는데
지금 21선에 딱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21선에 다시 올라서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밀려버리느냐 결판이 날 것 같은데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장도 신뢰를 가지고 조금 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올라갑니다, 종목들이. 그런데 오늘 막 양봉 나오는 종목들 따라잡기 하지 마세요. 제가 늘 강조 드리지만 강조분, 강한 종목을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잡기 하지 마시고 오늘 좋은 종목들은 봐두세요. 그냥 관심 종목에 편입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올 적에 조금 더 강하게 나올 만한 이제 섹터로는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라든가 바이오가 아무래도 1순위 같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기술주, 또 자동차, 조선들, 그리고 게임들 이런 쪽에서 여유 있게 분할 매수를 계속 할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지금은 그 정도의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모처럼 정말 4% 넘는 반등 장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1순위는 바이오가 될 것이다 라면서 셀트리온의 매물대 돌파 주목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58,000원 선 안착 여부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조분 전략의 신기수 전문가, 어제부터 강한 녀석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차신데요. 어제도 뭐 게임 엔터주에 대해서 유세벽 전문가가 언급을 했을 때 결국에 유세벽 전문가는 노란불 주셨는데 신기수 전문가 초록불 주셨거든요. 예, 바닥 확인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어제 손절가 없이 추천주를 한 가지 주셨는데 그 종목 어떻게 됐을지 잠시 후에 같이 관심 있게 확인을 해보시죠. 자, 신기수 전문가, 반발 매수에 불과한 시장이지만 이제 바닥 잡는 과정을 7월장에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현재 시장 반발 매수가 들어올 때 강한 그런 종목들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하자는 의견, 1순위로 바이오, 기술주, 자동차, 조선 게임까지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세 분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반발 매수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그 이상의 의미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네, 현재 시장 반발 매수에 불과한 베어마켓 그 약세장 속에서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 오늘 또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그래도 다른 것은 지금 러시아가 내세운 명분에서 돈바스 해방이었는데 이 선을 일단 러시아가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휴전 가능성 얘기됩니다. 자, 어떤 의견들이실까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 반발 매수 이상의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보셨고요. 나머지 두 분 가운데 윤겸 전문가가 반발 매수에 불과하다. 이정호 전문가는 노란불 주신 건가요? 네네네, 노란불. 노란불 주셨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약간 애매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온다면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오늘 하루 만에 상승으로 끝나고 내일 추가적인 하락세가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더 공포감이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약간 오늘 포인트가 약간 중요하다. 장 후반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 후반까지 어떤 점을 지켜볼지 잠시 후에 코멘트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윤겸 전문가는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반발 매수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일시적인 반등, 반발 매수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 뭐 오늘 이제 미 증시가 휴장을 했고 또 유럽 증시도 이제 혼조장입니다. 그리고 또 유일하게 이제 전 세계 증시에서 중국만이 지금 반대되는 상승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일시적인 반등이 그냥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와서 반발 매수적인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까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미증시 내일 개장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전 세계 증시가 어떤 동반 상승 이 부분이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저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부분이면 같이 동조화해서 좀 움직여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안개 정국이다.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 주까지는 적어도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현재 기관의 양대 시장 매수와 함께 코스닥은 외국인이 기관보다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 1,675억 원어치를 매수하면서 코스닥 지수 3.6%까지 강세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반발 매수세 그 이상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보셨는데 어떤 대목 때문일까요? 그 이상의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제 꼭 이런 것 때문에 빨간불 누른 게 아니고요. 이제 앵커님께서 반발 매수세에 불과하다고 멘트를 하시길래 불과한 건 아니다. 네. 기분은 좋다. 기대는 된다. 그냥 이런 의미로 그냥 빨간불 눌렀고요. 내용은 뭐 두 분 전문가 분들하고 같습니다. 아직은 더 봐야 되겠죠. 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그 의미를 두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장 기분 좋으신가요?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바이오주가 일단 투자 심리 회복세가 1차적으로 나타나면서 반등장에서 바이오주가 뭔가 또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의견 신기수 전문가가 제시했는데요. 나는 지금 바이오주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시면 초록불이시고요. 전혀 관심 없다,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의견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 이정호 전문가가 초록불입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바이오주 어떤 쪽을 보실까요?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도 얘기를 했던 게 반도체 쪽보다는 요즘에 바이오 건설 쪽이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그때 바이오를 이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계속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수급 현황을 봤을 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하게 사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하락세보다 바이오 관련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은 먼저 하락세가 심했다. 가대 낙폭이 컸다라고 약간 느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약간 반등세가 이번에 좀 나올 때 더 큰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있을 때 바이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의견 주셨던 거 기억나는데요. 이정호 전문가님이셨는지 유세벽 전문가님이셨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75,000원까지는 예.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네. 예, 지금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75,000원 수준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관점입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 노란 불빛 주신 윤겸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뭐 그동안 뭐 바이오주가 지지부진하게 성과를 못 내리고 모든 바이오주 종목 차트들이 좀 어려운 부분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이제 진단 키트주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좀 확산세가 있다 보니까 또 어떤 이제 반응 일시적인 좀 상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숭이 두창도 좀 확산세는 있으나 그게 이제 어떤 이제 빠르게 파급 효과가 있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확대되느냐 그 부분하고 또 이제 공급 부분 그런 부분도 유심히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바이오주 관련해서는 좀 유심히 보되 관심 종목 섹터로 담아두면서 이렇게 신중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노란불 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 종목 두면서 신중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노란불 주셨고요. 그래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바이오주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진단키트주에 대해서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개발 소식 때 움직였을 때 전략 주셨던 거 기억나는데요. 따로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코멘트에서 얘기하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바이오주에 대해서 각기 관심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 조정 받았다는 측면에서 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뭐 하락 상승할 때 거래대금 종목 가운데서 일부 바이오주들 아무 이유 없이 많이 움직였던 거 아마 또 시세창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들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코멘트 알아볼까요? 윤겸 전문가의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가능성, 전력 진단 키트주 주목하라. 이번에는 진짜 휴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왜 오늘 러우 전쟁, 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은,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언급 코멘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 증시,
지금 뭐 혼조장이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해가는 과정이긴 하나, 어떤 이제 그 반전, 터닝 포인트, 저점의 반등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트리거, 해소 방안이라면 저는 러우 전쟁의 휴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지금 언급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교전 때문에 뭐 또 러시아는 이제 뭐 더 이상 장기전으로 하기에도 좀 여러 가지가 좀 불리하고, 뭐 전사자도 뭐 2만 5천 명에 육박하고 그런 러시아도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바스 지역에 한해서 해방을 갖다가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전쟁을 조기 종료하려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도 이 돈바스 지역을 갖다 중요 지역이다 보니까 다시 탈환하려는 치열한 지금 그런 와중에서 이제 휴전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 여하튼 뭐 그 전쟁 상황은 어떻게 흐를지는 뭐 아무도 예단할 수 없으나 전 세계 증시의 50에서 제가 볼 때는 최대 60%까지 단번에 이 악재를 정리하고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는 저는 그래도 휴전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부분을 코멘트를 언급하고요. 하여튼 뭐 종합적인 상황에서 빨리 이제 휴전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키워드로 제가 남겨봤고요.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또 유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제 말씀드린 재건 관련주가 오늘 이제 9,700억 달러 정도 지원 부분이 이제 확보가 결정이 났습니다.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그 재건 비용을 갖다가 이제 러시아의 그런 이제 압류 해외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충당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또 뭐 오늘 이제 미 증시는 휴장을 했고, 그래서 내일 또 미 증시의 향방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뭐 연동성 민감성은 계속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유럽 증시는 혼조장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증시에서 유일하게 중국 증시만 지금 내수 부분이 진작되고, 중국 당국이 이제 저금리, 금리나 뭐 부양책 여러 가지 쓰고, 그동안에 이제 억눌러 있던 이제 봉쇄 완화로 인해서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만 유일하게 상승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뭐 가늠할 수 없는 엇박자로 좀 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지금 반등을 딛고, 물론 이제 저점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지만 상승할 수 있다고 지금 예단하기는 좀 아직 이르다. 그래서 내일 이제 미 증시가 재개되면서 여러 가지 지수 발표가 나오는 부분을 또 이제 유심 있게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6%까지 상승하면서 지금 고물가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뭐 직장인들도 어렵고 가게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또 증시에서는 오늘 기관과 외인이 매수가 들어갔지만은 또 내일 모레 지켜봐야 됩니다. 또 외인의 행태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뭐 공매도의 순기능은 이어가되 역기능적인 부분, 이런 약점을 갖다 외인이 이용해서 우량 기업마저 이렇게 계속 공매도로 일관해 갖고 우량 기업에 건전하게 투자한 그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일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공매도 부분을 갖다가 손질을 해서 나쁜 부분, 독소 조항은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8일날 또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것도 지표를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본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9,700억이 충당 결정됐기 때문에 뭐 해인이라든지 히림, 도화 엔지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해인 차트를 보시면요, 잠깐 차트 보여주시면은 해인 차트가 6월 3일까지 상당한 상승폭을 보이다가 6월 달 이제 하락장과 맞물려서 계속 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충분히 지금 이제 매력적인 구간의 가격에 좀 올라와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또 이제 그 러우 전쟁에 의한 우크라이나 재건에 의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 보시면 이제 재무제표도 매출 부분들은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조금 1분기에는 좀 약간 내려온 부분이 있으나 재무 비율에 있어서 유동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이 양호하고 뭐 기타 부분도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해인을 좀 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전력난이 심각합니다. 블랙 아웃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 전력 대비해서 지금 역대급의 전력 수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분명히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중에서는 전 대한전선을 좀 이따 추천주도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뭐 3월 달부터 뭐 6월까지 최근에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줬는데
6월 뭐 악재 증시와 함께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무도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분기도 32%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1분기에 뭐 전년 동기에서 113%, 또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했고요. 재무 비율도 괜찮습니다. 유동 비율이 200% 이상적이고 뭐 부채 비율은 100% 이하고 유보율하고 성장성도 다 좋다. 그래서 전력 관련 종목으로는 제가 대한전선을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물론 이제 제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전 세계 6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 이 부분도 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뭐 우리나라 코로나도 뭐 한 명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 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되다가 이제 모 교회를 통해서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넘어갔듯이 물론 원숭이 두창하고 코로나는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그 내용 부분을 들여다보면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근데 원숭이 두창도 미국도 좀 대처 방안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좀 불만도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변이 바이러스가 50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또 변이돼서 쉽게 인간에게 전파될지 숙주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키트주 원숭이 두창 관련도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휴마시스를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휴마시스도 뭐 재무제표도 상당히 매출이 뭐 1년 동기 비해서 뭐 엄청난 1500% 육박하는 이익을 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뭐 1분기 전년 동기 비해서 1600% 당기순이익도 상당히 좋습니다. 재무 비율도 뭐 200%가 넘고 부채 비율은 낮고 유보율 뭐 성장성 비율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 관련주로는 해인을 좀 유심히 보고 있고 나머지 종목도 같이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전선 좀 보고 있고 키투주로는 뭐 휴마시스, 수젠텍, 랩지노믹스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휴마시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 섹터 말씀드리고요. 요걸 좀 분석도 하시고요.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에 접근하시고 관심 섹터로 담아 가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코멘트, 시황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시장에 악재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상단이 좀 꽉꽉 막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뚫어내는 그런 요소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이라는 이 모멘텀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또 노출이 됐을 때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 이에 따라서 관심 있게 보시는 쪽으로 재건주, 또 블랙아웃 관련해서 전력주, 또 진단키트주까지 세 가지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뭐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됐고 환율이 지금 크게 안 빠지거든요. 환율이 또 상승했다가 소폭 하락했다가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월 외환 보유액이 또 발표됐는데요. 94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폭의 감소였고요. 또 한미 통화 스와프 이 재개 필요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계속 줄어들면 원화 약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물가가 또 뭐 6%로 나왔지만 지금 7월부터 전기요금 인상과 도시가스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산업과 각 가게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0월에 또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물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같이 답변 들어볼게요. 지금 전 고점이 지금 2422선이거든요. 2400포인트에 대한 그 돌파 안착 필요 조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물가나 유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2400포인트의 돌파 안착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휴전으로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물가와 유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노란불 주시면 되겠네요. 네, 세 분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기수 전문가가 불을 계속 바꿔주셨는데 윤겸 전문가님 노란불이시죠?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노란불, 이정호 전문가는 초록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할 가능성 높다고 보실까요? 높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질문이 휴전하면 2400 돌파는 기본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러시아 전쟁이 끝나야 물가 안정화, 유가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원인도 러시아 전쟁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지수도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휴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예. 하나 더 좀 제가 나아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근데 휴전보다는 종전이 더 낫습니다. 휴전이라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불확실성을 더 안고 간다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끝낼 거면 그냥 종전으로 끝내버리는 게 더 낫다, 깔끔하게 그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의사결정까지 참 힘드니까요. 그래서 휴전이라도 하고 생각하는 거고, CNN에서 이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장의 상승에 대한 근거로 많은 방송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호재가 나오면 2400 돌파에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네요. 나머지 두 분은 노란불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가령 이제 휴전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지수는 한 2700까지는 팍 갈 거예요. 그 전 세계가 이제 뭐 공급망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에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엄청 급등을 할 거고요. 물가가 과연 그러면은 뭐 잡히고 이런 것만 해도 제 생각에는 우리 지수는 2600까지는 갈 겁니다. 2400을 말씀하셔서 그냥 또 2400은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라도.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3분기 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낙폭과되고 그 모든 우려감 같은 것들이 저는 지금 가격에는 다 선반영이 돼 있다 보기 때문에 2600까지는 갈 걸로 보기 때문에요. 2400은 뭐 무난하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저 가파른 하락에서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죠. 1분기 미국의 GDP 마이너스 성장, 2분기까지 그럴 것이다라는 것들까지 지금 녹아나 있고 상승 자체가 지금 제한적인데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으로 24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네요. 윤겸 전문가님 노란불 주셨어요? 네, 우선 뭐 단번에 종전이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제 뭐 두 국가가 지금 소강 상태고 지금 뭐 다들 지쳐 있고 전 세계가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국지전 뭐 듣도 보지 못한 국가가 전쟁하는 거는 세계가 관심도 안 갖습니다. 러우 전쟁의 핵심은 원자재 아니겠습니까? 피해 보는 국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휴전부터 하고 휴전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종전을 하든지 해서 모든 부분이 이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양 날개로 가야죠. 쌍두마차로 전쟁도 휴전 먼저 되고 휴전 먼저 되고 그다음에 유가, 금리, 유가하고 이제 물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잡혀가면 전 세계 증시는 이제 전 세계 증시는 호전되고 국내 증시도 뭐 두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내 물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전기, 가스 요금 인상하면서 다음 달에는 이번에는 6월에 지금 6% 나왔는데 7%까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요. 또 한국은행에서 빅스텝 가능성 2달 연속 얘기가 되고 있죠. 코크레인 머피님께서 미국 자이언트 스텝도 조심해야겠죠. 미라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러한 긴축 정책, 금리 인상 정책이 시장의 민감한 반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초록불입니다. 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한 차례 우리장에 또 크게 충격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자이언트 스텝이 민감한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초록불입니다. 간단하게 불빛만 볼게요. 신기수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 초록불, 윤겸 전문가만 자이언트 스텝의 민감한 반응 예상하시면서 빨간불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강한 코멘트 확인해 볼 텐데요. 이정호 전문가의 코멘트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이정호 전문가님,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좌절감을 느끼시고 투자 심리가 진짜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오늘 반등 정말 다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오늘 반등이 되게 뜻깊은 반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 현황이 개인들은 팔고 있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약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바닥에 안 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면 더 큰 멘붕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종목 비중이 거의 100%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번 주 목요일 날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약간 포트폴리오의 변경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의 총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는 뿐입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반등이 더 나올까 이런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찾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때 얘기했던 거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때 반도체보다는 약간 바이오나 건설주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뭐 바이오 쪽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수급 현황이나 아니면은 뭐 바닥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박스권 돌파를 하는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번 큰 상승세가 나온다면 코스닥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희망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다시 신주 인수권 상장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코스닥의 1등, 2등을 다시 한번 견주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지수를 견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상으로 제일 이쁜 거는 지금 알테오젠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돌파를 한 모습, 그 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서 기관값 조정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큰 상승세가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7만 원 부분까지 올라간다면 뭐 8만 원, 9만 원, 뭐 다시 한번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알테오젠이라고 저는 좀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바이오 쪽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뭐 게임주들이 지금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안착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판세가 바뀌지 않을까, 게임주들이 약간 뒤로 밀리면서 바이오주들이 더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현금 50%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도 약간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단기적인 종목들로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장에서 제일 강한 섹터라고 말씀해 드린다면은 진단키트, 그리고 재건테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건테마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면 꼭 항상 물릴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좀 약간 저가가 왔을 때 들어가서 약간 거래량이 터졌을 때 정리하시는 거, 약간 이런 형식이 괜찮고,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오주들 흐름이랑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은 수젠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큰 시세가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시장에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좀 두 번째로 좀 가는 부분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가권에서 박스권 돌파를 이뤄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코스닥 상위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금 보유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거의 없다라고 느끼긴 해요. 어떻게 보면 신규 투자자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에서 지금부터 꾸준히 뭐 한 달, 두 달, 뭐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루에 어느 정도 비중에 뭐 2%, 5% 이렇게 하루에 어떤 종목을 정해놓고 들어가신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종목 중에서는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왜 건설주는 이제 안 보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린 게, GS건설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우려로 인해서 좀 약간 급락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GS건설 차트를 본다면,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약간 급락이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다가 급락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건설주들의 수급이나 이런 불안감 심리가 좀 더 시장이 퍼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느끼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약간 어느 정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 시장의 불안 요소가 없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다들 제가 좀 약간 별로다라고 말씀해드린 게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관심 종목 관점으로 그냥 진입을 하셔가지고 꾸준히 보고 있다가 약간 더 ISC, 리노공업, 뭐 실적 좋은 애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일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주식 비중 100%이신 분들은 내가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몇 토막이 났는지 공개하기 정말 어려우시고 참아보기 어렵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 지금 이제 반등 구간에서 종목들을 한번 보시고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은 남겨놓고 약한 종목들을 추려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먼저 약한 종목들은 좀 이제는 좀 잘라내고 추려내면서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다가올 반등장에 대비해서 재편하는 그런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편 관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진단 키트를 위주로 해서 재건축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동안 움직였던 그 테마의 그 세 가지 고리, 네. 원자재 그리고 사료, 재건. 이 고리는 끊어졌다고 이제는 봐야 될까요?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끊어졌다라고도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건만 좀 살아남았다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그러면서 왜냐하면 진단 키트 관련 테마가 좀 약간 또 시장의 강세를 보이면서 약간 이렇게 순환매가 깨지면서 약간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 바이오 예. 헬스케어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건설기계가 재건 쪽에 포함이 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권에 여전히 두고 있는 단기적인 순환매 종목군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때 어떤 쪽을 먼저 관심을 두시느냐? 1순위가 바이오, 2순위가 2차 전지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 건설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닥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는 관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식 100% 갖고 계시는 분들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재편할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시장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완전히 진 바닥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시장이 좀 더 매매하기 편안한 구간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여름하면 또 우리가 또 서머랠리 얘기를 그동안 좀 많이 매년 하니까 여름에 좀 더 매매하기 편한 구간이 들어서면 또 적극적인 재편을 통해서 또 이때 수익률 제고를 해보셔야 되겠죠.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 이정우 전문가 초록불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지금 포트폴리오 재편 기회인가요? 그 시장 빠질 때 종목들 잘라내야 된다는 말씀은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드렸어요. 그러니까 6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할 때는 기존에 있던 옛날 테마주들에 물려가지고 아직 못 자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 잘라내야 되고, 그리고 실적보다는 모멘텀은 들어갔는데 시장 빠지면서 빠졌던 종목들 다 잘라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수 반등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주들이 먼저 반등이 나오는 게 그동안에 뭐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현금을 좀 마련해 놓자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뭐 꽉꽉 채워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 쏟아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같은 장에서 보면은 이제 어느 섹터가 강하게 반등이 나올지가 대충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좀 갈아탈 준비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 쏟아내는 작업들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는 바이오 기술주, 자동차 조선 게임주 아까 언급해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님 노란불 주셨어요? 네. 이제 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섹터 종목들을 이제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나기 어려운 종목들, 진짜 이 회생 가능이 어려운 종목들은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야겠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뭐 고점에서 다들 물려 계셔가지고 지금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이렇게 변환하고 전환하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다 많이 물려갖고 또 현금 비중을 여유 있게 들고 계신 분들이 뭐 지금 시장에서 위너인데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참 저도 의문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 상황에 맞게 제가 말씀드린 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섹터는 기다리고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지금은 주식에 어느 정도 물려 있어야죠. 수평 이동의 기회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편백나무님께서 내일 진행되는 EU 텍소노미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주가 추천주에 등장할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 체크해드립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이 오랜만에 좀 숨통이 트이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휴전 기대감에 건설 기계,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고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바이오주, 또 진단키트주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지만 우리 강한 녀석들에는 두 자릿수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이 또 오늘도 탄생했습니다. 바로 어제 합류하신 신기수 전문가의 에코프로비엠인데요. 합류하시자마자 토마토 티켓을 획득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럼 신기수 전문가의 에코프로비엠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109,700원으로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1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토마토 티켓을 획득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유세벽 전문가가 선두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10장의 토마토 티켓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이정우 전문가는 어제 토마토 티켓 1장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6장으로 따라가는 모습이네요. 네, 윤겸 전문가 아슬아슬하게 목표가 도달을 피해가고 계시네요. 4장의 토마토 티켓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신기수 전문가는 오늘 토마토 티켓 1장을 획득하면서 1장으로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오늘 추천주들에도 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달성할 종목들이 있을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잠이 번쩍 깨고 정말 피로가 좀 싹 달아나는 그런 티켓이 나왔습니다. 강한 녀석이 등장했는데요. 강한 녀석들 어제부터 또 새롭게 합류해준 신기수 전문가가 하루 만에 10% 수익률 돌파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축하드리고요. 지금 그 이름 배지에 그 티켓을 직접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 토마토 티켓 배지를 달아주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티켓 축하드립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손절가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왜 없나요? 라고 했더니 이 종목은 없어도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예, 바로 하루 만에 10% 수익률 돌파. 소감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전략 주시죠. 예, 뭐,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니까 뭐 기분이 좋죠. 근데 이제 언제 올라가도 올라갈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에코프로비엠 오늘 따라잡지 마십시오. 음봉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좀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투자 방법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 같은 2차 전지의 대장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대장급들 바로 밑에 있는 부대장급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재주들도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는 아이디어를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계신 분들은 13만원 갈 거니까요.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 에코프로비엠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어제 말씀 안 드렸던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NCA 계열 전지회사로 처음에 부각이 좀 됐었습니다. NCM 다 할 때 남들 NCA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NCA는 출력은 강한데 수명이 짧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NCM으로 또 이제 바꿨죠. 바꾼 게 아니라 추가를 했죠. 그걸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NCA하고 NCM하고 합쳐가지고 NCMX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세대 전지, 그러니까 수명도 강하고 출력도 강하고 요런 이제 그 양극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기술력 또 이제 뭐 전고체 관련지와 관련된 전해액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리고 시장의 코스닥 내에서도 대장급이 될 거고 2차 전지 내에서는 제일 대장급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빠질 때마다 잡으시면은 꼭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래서 어제 따라 잘 잡으신 분들은 13만 원까지 보유 가능하고요. 오늘은 절대 매수하지 말자는 의견, 양극재 기술 개발, 또 전해질까지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 소재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뽑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티켓 획득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은 또 강한 녀석들 어떤 종목들로 오전장을 마무리할까요?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 올릭스, 이정호 전문가 MPC, 윤겸 전문가 대한전선입니다. 이 가운데서 윤겸 전문가의 대한전선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대한전선, 그 통신망 케이블이라든지 전력 관련, 그런 이제 코스피에 상장된 2조 2,500억 정도 시총을 지금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호반건설 그룹의 이제 계열이고요. 최근에 이제 호반건설에 이제 편입되면서 신용평가 회복에서 이제 A-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이제 일봉상 차트 보시면 이제 3월 달부터 상당히 반등해주면서 이제 5월까지 고점을 찍고 다시 눌렀다 재차 반등했다가 이제 최근 6월 달 대내적인 하락장에서 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제 아마 적극적 참여가 기대가 되고요. 매출적인 부분도 뭐 양호합니다. 매출 잠깐 보시면은 재무제표 보시면은요. 매출도 이제 꾸준하게 상승해서 올해 전년 동기 비해서 32%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13% 늘었고, 뭐 당기순이익도 약간 당기순이익은 이제 1분기에서 조금 빠지긴 했으나 재무 비율도 뭐 200%가 넘고 부채도 그냥 이 정도면 100 이하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성 비율이나 수익성 비율도 뭐 다 따지면서 말씀 못 드리나 일단 재무는 그러대로 양호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주로서 어느 정도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좀 상당히 또 그리고 좀 6월부터 내려온 부분에 있어 저점에 좀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좀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18,000원 부근에서 한번 진입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리고 대신에 이제 지지 라인인 17,000원이 이제 무너진다라면 손절하셨다가 다시 보는 거로 추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한전선 전력 부족에 따른 그 어떤 블랙아웃 관련주로 꼽힐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수혜를 예상해 주셨네요. 대한전선 현재가 18,000원 부근에서 손절가 좀 손절가 16,000원으로 예. 수정하겠습니다. 손절가 17,000원 너무 타이트해서요. 예, 16,0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600원. 1,600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원으로 수정해 주시네요. 자막에 반영해 놓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 고민 많으셨던 것 같아요. MPC라는 폐배터리주 꼽아주셨는데, 예,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아셨죠? 오늘 진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같이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 어떤 종목을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좀 고민하다 나온 답이 2차 전지가 좀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2차 전지 바이오 쪽. 그래서 2차 전지 바이오 쪽을 말씀해 드릴까라고 했는데 약간 거의 다 오른 종목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종목보다는 약간 그 다음에 오를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갖고 온 게 폐배터리 관련주인데요. 폐배터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가 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후발주자로 약간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약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MPC 같은 경우도 약간 2차 전지 급락 나올 때 동일하게 급락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반등세는 못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정도면은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이라고 저는 느껴요. 2020년부터 이 시장이 4천억이었는데, 약 4천억이었는데, 약 2025년에는 약 3조 원 규모, 연평균 47%의 성장을 전망할 정도로, 이거는 그냥 노다지, 시간만 기다린다면 커지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서 MPC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대장주라고 저는 거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랑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 특허 관련해가지고 취득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약간 인식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대장주는 MPC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갖고 온 종목이고요. MPC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같은 날 약간 반등세는 크게 나오지는 않다라고 느끼고 있고, 2차 전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다고 싶을 때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폐배터리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입가는 오늘 현재가 7,700원 이하 가격이 괜찮고, 손절가는 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8,900원인데 1차 목표가가 8,900원이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MPC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고점이 13,000원대였습니다. 40% 이상 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해주셨네요. 순환매 관점에서 배터리 다음으로 후발주자 폐배터리 주요 가운데서 MPC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8,90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 올릭스 보겠는데요. 바이오주 가운데 또 픽을 하셨는데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예, 올릭스 이제 바이오주들을 이제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바이오주들 코로나 수혜주였던 종목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안 올라갑니다. 그거 피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또 움직일 겁니다. 바이오 움직이게 되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종목들 중에서 그때 관심을 받았던 그 스토리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 그게 올릭스입니다. 그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가격적으로도 코로나 뭐 수혜주로 올랐다가 다 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싼 가격이고요. 예, 뭐 올릭스는 뭐 이제 그 siRNA 이제 간섭 치료 플랫폼으로 국내에서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이 회사가 문제였던 게 간에 이제 전달하는 기술인 간략 기술이 없었는데 특허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허 기술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내시라든가 간섬유와 파이프라인 이런 것도 다 이제 개발을 지금 하는 중이고 이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당장에 있는 거는 이제 비대용터 치료제 미국 임상 2상이 지금 내년도 상반기 때 아마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 순항 중이고요. 이미 이제 20명 정도는 다 뭐 치료제 이제 주입이 다 됐고요. 프랑스의 그런 떼아에 이제 기술 이전한 게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쪽에서 미국의 임상 1상 지금 신청이 임박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될 수가 있고요. 4분기 때는 뭐 탈모 1상도 진입하고 내년도에는 뭐 B형 간염 뭐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이 있는 종목이라서 이제 바이오라든가 제약 쪽에 이제 매기가 붙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 끌어올릴 겁니다. 이제 바닥권이기도 하고 해서 싸고 한번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탄력 있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까지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3만 원 잡아봤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분 19,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반변성 치료제, 탈모, 비형 간염 같은 다양한 치료제의 파이프라인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앞두고 있는 게 비대흉터 치료제네요. 내년 상반기 결과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19,000원, 올릭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오늘 신기수 전문가와 윤견 전문가 공개 방송 있는데요. 잠시 후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 임박했습니다. 오후장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